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여 서울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외로울 때 지금의 남편은 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고 연애 3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신혼집을 얻게 되었고 고향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과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제 나이는 48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서울에 살다 보니 엄마는 늘 외로워하셨고 시간이 날 때면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 다음 날 바로 엄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게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해서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고향으로 혼자 보내는 게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눈치챈 남편은 장모님을 집에서 조금 더 모시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야기해줘? 정말 결혼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사돈 와 계시다며? 네, 수술은 잘 되었는데 경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니 수술도 잘 됐다는데 집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신 거 아니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쾌되신 건 아닌지라 혼자 계시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장모가 있으면 지훈이도 불편할 거 아니니? 아니면 좀 괜찮은 요양원을 보내드리는 건 어떠냐? 라고 하셔서 요양원은 돈도 만만치 않고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케어 가능해요. 제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남의 손에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잘 생각해봐라. 나중에 너 그러다가 독박 쓰고 후회한다. 네 동생들도 있는데 너가 왜 다 하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서울로 상경해서 엄마와 친해질 시간도 적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죠 뭐.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도 이해되지만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식으로 들려 전화를 받고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제사와 명절이 있을 때면 그전과 동일하게 준비했지만 어머님은 너는 엄마 모시더니 시댁에는 아주 일절 관심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요? 저 똑같이 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니 뭐가 똑같아? 전날에 와서 음식했었는데 이제는 당일에 와서 하는구만.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에서 다 만들어 오잖아요. 어머님도 이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대답하니 표정에서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돈, 몸은 괜찮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돈을 본 엄마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인사하셨고 마실 차와 과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라고 물으니 시어머님은 아니, 내 친구가 여기 갔는데 엄청 좋다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고 종이를 보니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나는 사돈 걱정돼서 그래요. 여기는 의사도 상주하고 있어서 좋더라고요. 돈이 부담되면 제가 아들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시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도 일하면서 엄마 모시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 그리고 너 엄마 모신다고 애들은 완전 뒷전 아니니? 너가 딸인 건 알겠지만 너네 가정도 챙겨야지. 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신 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거기 좋아 보이던데 한번 가볼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니 눈물이 났고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랑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시골 집 처분하면 충당될 것 같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시골 집을 정리했다며 어머님이 추천해주신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양원은 공기 좋은 시골에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재미있다고 말씀하셔서 잘 적응하는 엄마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으로 찾아가니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쓰러져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너 사돈 병간호도 해봐서 잘하지 않니?
나는 정말 못하겠더라. 너가 아버님도 돌봐주면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을요? 라고 놀라 대답하니 시아버지도 가족이야. 너는 네 엄마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서운하다 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으로 아니라 저도 일하고 있어서 힘드니까 그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는 일하면서도 잘하더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라며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을 못 가누시는 것도 아니고 생활은 가능하셨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가능했죠. 아버님은 쓰러지셔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돌봐요? 라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니는 일 그만두면 되겠네. 솔직히 너 일하는 거 얼마나 번다고. 그만두고 아버님 모셔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잘 이야기할게. 하시며 웃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대답하지 않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씻고 나와 여보가 아버지 병간호 해준다고 했어? 회사는 어쩌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엄마 왜 그러냐 진짜 하며 짜증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으나 어머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서 와라. 잘 왔다.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이야기하시며 저에게 자연스럽게 물수건을 건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물수건을 내려놓으니 어머님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보고 요양원 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지금 아버님을 돌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너네 엄마가 심심해 할까봐 내가 추천해드린 거고 며느리가 아버님 아파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게 왜 당연해요? 당연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갑자기 화살이 왜 나한테 와? 라고 말했고 저는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아버님 돌볼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정이 없니? 생각해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한 거니? 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서 발끈하시는 걸 보고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여보는 정말 못한다는 거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절대로 할 생각 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힘드시면 우리 엄마 계신 요양원에서 모시는 방법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어디 아버님을 요양원에 버려? 너 그런 애니? 라며 저에게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이 버리는 곳이에요? 우리 엄마 버리라고 거기 추천해 주신 거예요? 라고 대답하니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일 그만두고 엄마랑 같이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누구 좋으라고? 난 싫어. 우리는 도저히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고 감정만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와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놀라 남편을 쳐다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셨어. 일단 며칠만 같이 지내보자. 두 분은 짐을 모두 싸가지고 오셨고 어쩔 수 없이 며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심해졌고 몇 푼 번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안 들어오시길래 전화를 하니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4박 5일 제주도 왔다고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하니 쩝쩝거리며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휴가 좀 써서 아버지 좀 모셔. 하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먹고 있는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니네가 사람이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네 부모님이니까 네가 모셔.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였고 서울 외곽에 작은 주택을 마련해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